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양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전에 음은 허실한 열로 놓고 봤을 때 차가운 기운, 양은 뜨거운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허는 부족한 것, 실은 넘쳐서 막히는 것, 한은 차가운 것, 열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서 조화롭게 하는데, 특히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상생과 상극, 서로 견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몸을 자연 치유가 되도록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치유하도록 해주는 이런 원리가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몸과 마음, 정신, 영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건강이라고 그랬죠. 안녕한 상태. 이것을 오행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분류된 것을 보고 조절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건강증진학의 그 중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테크닉이 있어서 건강증진 6가지 행위, 식이요법, 운동요법, 스트레스 관리, 건강책임, 대인관계, 자아실현, 이 6가지와 그리고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하는 5가지 보완대체의학이 있죠. 생물의학, 심신의학, 에너지의학, 수기요법,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전통의학. 전통의학이라고 하면 바로 한의학이나 또는 아유르베다 의학, 동종의학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긍정심리학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에 필요한 현대 심리학에서 파생돼 나온 이러한 그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관련된 인접 학문들을 융합해서 건강 관련 기초 학문과 즉 해부생리학, 심리학, 정신신경 면역학 등 이러한 기초 학문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하는 통서 원리로 음양, 허실한 열의 상태를 살펴서 조화롭게 만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3강에서는 측정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통이라고 하는 것은 눌러서 통증을 느끼는 걸 압통이라고 하고요. 눌러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르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느껴지면 질병이에요. 그러나 눌러도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눌러서 아픈 것이 나타나면 질병과 건강의 중간 상태, 즉 아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요 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여기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발통, 질병, 압통, 아건강, 무통, 건강. 그래서 중간지대가 바로 이 압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체온이나 혈압, 맥박수, 호흡수 등 이러한 그 활력지수와, 이걸 활력지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통증지수를 합쳐서 제5의 활력지수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증 상태를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압통은 압박하면 그 위에 통증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난 부위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내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장기관 쪽을 압통 눌러보고, 그것이 그 내장기관이 경락에 따라서 그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장부의 병변은 상응되는 체표의 혈의의 압통 또는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중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현대의학적으로도 또는 그 현대 물리학에서도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생체 매트릭스, 생체는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뭘 말씀드렸죠? 텐센그리티 조직, 이것은 그 상태는 균형을 이루는 동적인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내장이 있어요. 대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대장 쪽을 눌러서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대장과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대장경락이라고 하는, 대장경 앞에서 공부했죠. 두 번째 손가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반대쪽 코 영양혈에서 끝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 요 라인에 있는 혈이들, 경혈들 있죠. 여기 상양혈, 뭐 합곡혈, 곡지혈, 영양혈, 뭐 이런 여러 가지 혈자리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관통이라고 그래요. 대장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대장경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게 연관통이에요. 그래서 대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부를 눌러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 대장경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손가락이 저리다든가 또는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깨가 아픈 것이 느껴지면 자발통으로 대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요 대장의 위치에 대한 경혈 위치에 이제 눌러보면 압통이 나타나요. 과민 반응이. 그래서 이 대장경상에 자극을 줘서 그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대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구, 경혈, 경락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통을 우리가 어디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 이 양반이 건강한지 아닌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번호를 1번서부터 17번까지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여기 나누는 이러한 경혈들은 바로 모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락의 모혈. 요 중부혈은 요것은 어디냐면 폐경. 여기 눌러서 아프면 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폐실증. 폐에 에너지가 넘쳐서 막혀서 온 병입니다. 그러나 눌러서 시원하면 이거는 폐의 기운이 허한 거,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폐에다가 기운을 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유주방향 공부했죠. 폐경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자, 그러면 눌러서 시원하면 허하다 그랬죠. 허하면 이렇게 자극을 가해주면 침이든 뭐 자석이든 이제 어떤 것이든지 자극을 이런 방향으로 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허한 걸 보여줘서 폐의 기운을 돋궈주고, 반대로 눌러서 압통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실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과민해져 있는 상태, 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이렇게 유주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게 되면 폐에 넘치는 막혀 있는 기운을 덜어줘서 사해준다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해서 폐의 문제를, 폐의 기운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도록 해서 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건 단중혈이라고 그러고 요것은 전중혈이라고도 하는데 심포경입니다. 요거는 심경, 거월. 요거 기문은 어디냐면 간. 요거는 담. 위치가 조금 잘못됐네요. 담. 그리고 요거는 중환. 그래서 위경. 자, 요거는 신장, 요거는 대장, 요거는 비장, 요거는 삼초, 요것은, 여기는 관원, 소장, 여기는 방광, 여기는 삼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초하고 소장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만 측정을 해도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강도를 또 중요한데, 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압통을 측정하고, 손을 대지 않아도 아프면 이것은 자발통입니다. 이땐 6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상태고, 그래서 매우 세게 눌렀느냐, 세게 눌렀느냐, 어느 정도 세게 눌렀느냐, 약간 세게 눌러서 아프냐, 이런 거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압통의 정도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압통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알고미터라고. 그것을 갖고 측정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부터 하나하나 균형을 회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약하면 보여주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으면 사해주고,